안녕하세요. 포유환율연구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얼마 전에 공개한 LG 에너지 솔루션 매매 동향을 보면 그 공식적으로 이제 매매가 시작된 날짜가 1월 27일인데 1월 27일 이후에 외국인은 매도세예요. 그리고 국내 기관 투자자들은 매수인데 그럼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할까? 라는 주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또 LG 에너지 솔루션에 집중하다 보면 다른 데 기관들이 투자할 돈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유는 알아야 되겠다. 뭐 직접 에너지 솔루션 투자를 하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에너지가 시장에서 고갈되니까 그래서 좀 알아야 될 것 같아 가지고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선은 이제 기관과 외국인의 이해관계가 다른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기관 입장에서는 특히 에너지 솔루션 공모 과정에 참여한 기관들, 이 기관들은 3개월 동안 주가 관리 의무가 있어요. 그러니까 빠지면 주가 관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그 조건으로 또 물량을 많이 가져갔으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주가 상승을 기대하고 많이 물량을 확보한 경우에 또 주가가 빠지면 대차 대조표가 망가지잖아요. 그래서 또 주가 관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2차전지에 대한 기대가 외국인과 국내 기관 투자자들이 크게 차이가 날 수 있어요. 앞에서도 포유환율연구소가 여러 차례 2차전지 매도 의견도 내고 부정적인 의견을 많이 얘기했는데, 이게 이제 가만히 보면 그 두 가지 문제예요. 늘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자동차 회사들이 직접 2차전지 생산을 하면 어떻게 해? 뭐 테슬라가 직접 하고 벤처도 뭐 직접 하고 그러면 일본 기업들도 직접 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 다음에 아직까지 2차 전지를 사용할 것이냐 아니면 아예 차체에 내장할 것이냐 이런 것도 시간이 갈수록 불확실하죠. 그럴 경우에는 그야말로 이제 자동차 회사가 만들 가능성이 더 높아지거든요. 갈아 끼우는 게 아니고 차체에 내장을 한다면 물론 납품을 받아가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것이 기술이 그렇게 어려운 기술이 아니라면 자동차는 자동차 회사는 직접 만들어 하겠죠. 이유는 워낙 차량 가격 대비 그 배터리 가격이 너무 높으니까요. 그러니까 생산 원가 절감 개념도 있고 그 다음에 마진율 개념도 있고 또 자동차 판매량하고도 관계되어 있거든요. 아무래도 마진을 그 2차 전지 생산 업체에 그 보장해주면 차량 가격이 비싸지는데 문제는 그 리튬이라든지 코발트 가격 상승이에요. 워낙 이제 리튬이 희귀금속이고 코발트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것이 가격이 뭐 1년에 약 2배 뛰었는데 그런데 아직까지는 전기차 초기 단계잖아요. 그런데 점점 이제 2배, 지금보다 2배 뛰어는 거는 어떻게 보면 시간 문제일지도 몰라요. 그런 경우에는 차량이 안 팔릴 수 있거든요. 앞에서도 이제 포유환율연구소가 이걸 우려했는데 그러면 전기차 시대가 정부 정책은 밀어붙이지만은 그만큼 속도가 안 난다는 거죠. 또 기업 입장에서도 안 팔리면 생산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오히려 기업만 어려워지지. 그러다가 너도 나도 전기차 생산에 뛰어드니까 뭐 테슬라처럼 원래 자동차 회사가 아니잖아요. 뭐 애플도 뛰어들려고 하고 있고 그러니까 너도 나도 뛰어드니까 이거 완전히 뭐 생사를 걸고 이제 운명을 걸어야 되는데 배터리 가격이 올라가 버리면 이건 운명도 걸기 전에 회사가 문제가 생기니까 또 그런 우려도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생각이 다르다는 거죠. 그 다음에 LG 계열사 주식이 많은 경우에는 뭐 LG 그룹이겠죠. 뭐 LG 그룹은 핵심 사업인 2차전지 주가 상승 유도를 해야 되겠죠. 그래야 계열사 전체
자산이 증가하니까 뭐 그런 식이 문제되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기관이 구체적으로 누군지는 알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정권회사와 기관 투자자 내지는 LG 계열사가 전부 기관으로 그 취급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매수하는 건 아니냐. 그러니까 LG 계열사 차원에서 주가 관리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인데, 외국인 투자자들은 왜 그럼 매도하느냐는 거죠. 그 이전에 그 2차전지 매도했거든요. 삼성 SDI 등도. 그래서 포유 환율 연구소가 부정적으로 2차전지를 얘기한 이후에 주가도 많이 빠졌거든요. 그럼 빠지는 과정에 외국인이 매도했다는 거죠. 그러면 LG 에너지 솔루션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공모 가격의 거품이 우선 있다라는 거죠. 뭐 포유 환율 연구소가 공모 가격에 자산을 이중으로도 계산한 건 아니냐, 그런 의문도 제기했는데, 그 다음에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뭐 돈은 뭐 정해졌는데 LG 에너지 솔루션을 보다 반도체 주가가 상대적으로 매력적이라고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 세계가 지금 반도체 생산에 올인하고 있으니까 얼마든지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 반도체 주가가 상대적으로 매력적으로 판단할 수가 있죠. 그래서 매도하는지도 모른다 라는 추정은 가능하죠. 그 다음에 이제 1분기 이제 실적이 그 자동차 쪽이 잘 팔려야 뭐 2차전지도 잘 팔리잖아요. 근데 1분기 실적은 안 좋아 보인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주식시장이 우선 충격을 받았고, 지난해 12월과 1월에 뭐 한국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다 보면 내구재가 자동차 등이 대표적인데 잘 안 팔릴 거다는 거죠. 그러니까 1분기 좀 주가가 하락한 다음에 들어올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가가 지금보다 한 20, 30% 빠지면 들어오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죠. 왜냐하면 공모가격에 거품이 있다고 판단하면. 그 다음에 환영 관리 차원에서도 그 매도할지도 몰라요. 지금 외국인이 뭐 LG 에너지 솔루션 뿐만 아니라 뭐 매도도 많거든요. 종목에 따라서. 그러니까 환영 관리 차원도 있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한국 주식의 위험 관리 하나일 수도 있어요. 한국 주식이 뭐 앞 시간에도 얘기했지만은 지금 무역수지 적자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 주식 전체가 위험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2차전지가 전기차가 판매 실적이 부진하면 이미 환경은 만들어졌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 그, 불황 조짐, 그 다음에 시장 금리 상승, 그 다음에 다수의 투자자들이 자산시장에서 실패한 거. 그러다 보면 가격이 비싼 뭐 자동차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지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측면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오늘 여러분과 대화를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